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야, 엊그저께 이제 대구에서 나왔던 보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구시청 공무원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구 지역 방송뿐만이 아니라 전국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그 홍준표 시장 발 대구 퀴어 축제 공무원들 직접 막아내자라는 이제 소동이었는데요. 이 내용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스픽스 대구 최민우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안부 인사드릴 것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장 홍 시장이 뭐 요즘 이런저런 막 구설에도 많이 오르지만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언론과 했던 뭐 길거리 인터뷰나 또 보도 내용을 보면 도대체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몸싸움까지 벌였느냐 이런 일이 일단 있었거든요. 네. 그 현장 취재 열심히 하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네. 우리 관련 영상 시민들께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경찰! 방향 앞으로! 조금 더 속도로 이동합니다. 자, 영상 잘 봤는데요. 자,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정도로 일어났다는 겁니까? 네, 이미 뭐 각종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신 화면 믿겨지십니까? 지금 보신 화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 경찰과 대구시청 그리고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립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대립을 했느냐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그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미 그 동성로에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축제를 하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경찰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대구시로부터는 대구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미 한 3차례 정도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보니까 대구시는 대구 경찰이 대구시청으로 낸 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불허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현장에서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 점령과 그것을 막는 대구 경찰과 격돌하는 현장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경찰은 이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차량 진입을 허가를 해야 그 차량이나 이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형 이제 예를 들어 중계 차량 같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허가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도로 점유는 허가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구시청에서 중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이제 저렇게 막아서서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충돌하는 참 아주 특이한 이런 장면을 이제 일단 봤는데요. 어찌됐든 홍 시장은 뭐 허용해주지 않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구 퀴어 축제는 지금 15번째 열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예. 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 위원장 뭐 기타 등등 임원들과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제 14회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대구시가 직접적인 그렇게 방해나 제재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하고 충돌을 하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대구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고 나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하고 대구 시민들의 정당한 버스 통행권, 자유 통행권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이런 식의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지 그 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 시장 강력한데요. 네. 자,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홍준표 시장이 그 축제가 열린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중구청 공무원 합 한 4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습니다. 뭐 자의적으로 나왔는지 뭐 타의적으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시 공무원들이 경찰과의 충돌에서 막지를 못하자 이제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습니다. 도로 불법 점용을 용인해준 대구 경찰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본인이 인사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경찰청장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정부의 판단을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 책임을 묻겠다는 건 자르겠다 이 말인데 네. 아니, 본인이 대구 경찰청장을 자를 수 있나요? 그러면 경찰의 법 집행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네. 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몇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홍 시장이 갑자기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네. 반대를 하면서 실제로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이 행사를 막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지금 대구에서 여러 가지 좀 유례없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시민분들께서는 왜 홍준표 시장이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난 5월 말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등등의 출장을 다녀온 다음 그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일 머니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슬람 문화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뭐 일부 서울에서 내려온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이 현재 그 북구 대연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뭐 심지어 힌두교까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러자 대구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나선 거죠. 하다 보니 홍준표 시장이 뭐 당장 내일만 보겠습니까? 한 4년 뒤, 5년 뒤에 있을 뭐 대선까지 염두하고 표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최민우 기자의 분석에 저는 단복을 하는데요. 네. 그걸 당사자가 반발하거나 야 그거 절대 그 사실 아니야 왜 그렇게 곱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 사원과 관련된 부분은 대구에서 수년간 북구 대연동의 주민들과 이슬람 사원을 추진하는 이제 단체 간의 갈등이 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건축허가를 다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인데 이것이 이제 홍 시장의 동남아 순방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본인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결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개신교를 좀 달래기 위해서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의 문제이니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기독교계의 그런 이제 일종의 원칙에 부합해서 홍 시장이 행동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정치적 좀 포석이 갈려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이슬람 문화나 심지어 힌두교 문화까지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 다양성에 대한 인정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퀴어 축제라는 것은 성소수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성재성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관행이나 간섭 때문에 오히려 숨어 있던 거를 오히려 드러내놓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학습하고 네.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좀 반대되잖아요. 홍 시장이 네. 하는 행동이.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자간담회 때 이런 발언도 하죠.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벌인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손배소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종교 단체를 상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좀 뻔한 소송인데도 왜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도 말하면서 신천지 교인도 대구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인 퀴어 축제 참여자들도 대구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성소수자, 일부 시민들이 대구 시민들의 불편을 겪게 하는 그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버스가 제대로 정상 운행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 동성로 상인협회도 사실 기독교 청년합회와 함께 퀴어 축제를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함께 뭐 길 걷는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가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뭐 퍼레이드 때 조금 민망한 뭐 성인 이런 도구들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요, 어른 아이 상관없이 어떠한 시각에서 봐도 조금 혐오감을 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문제가 혐오나 또는 특이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이니 네.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수용하는 문의가 훨씬 더 확산되면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퀴어 축제를 환영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행사 자체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과 힌두교 문화를 받아들이자,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국민적 반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정말 특이한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받아들였는데 퀴어 축제는 안 된다. 이미 15년 동안 해왔는데 15년째에 홍 시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것은 누가 지적하더라도 이의를 달 수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홍 시장이 이번에 퀴어 축제를 방해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데, 앞서 말씀 나누었던 지금 그 불법과 관련된 부분, 경찰에서는 자 법원에서 대구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퀴어 축제를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경찰의 위치에서는 당연히 이들을 안전하게 행사를 하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홍 시장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아침 그렇게 대구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중구청 공무원들의 그런 대립이 있고 나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홍준표 시장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 경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기인 사자성어를 또 쓰기도 했더라고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뭐 사실 이번 대구 퀴어 축제를 예를 들어서 한 거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독단적인 행정으로 시민분들의 눈을 가리고 그냥 독단적 시정 운영으로 마구잡이로 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기인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경찰청 직장협의회 경찰들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홍 시장은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용인하고 그리고 시공무원들의 정당 공무 집행을 제지했다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 대구 경찰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지금 퀴어 축제는 반대 측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기각을 받은 것으로 적법한 집회이자 집시법에 따라서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구 중구청에서도 이제 그 노조명의로 내용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구 중구청 노조는 홍준표 시장은 목리 그만 부리고 대구 퀴어 축제의 안전한 개최에 협력하라.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라. 동원된 공무원은 한 400명 있었지만 네. 공무원 노조에서는 오히려 홍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목리를 부리는 거다라고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이 내용 어떻게 이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은 중구청이 불허를 했습니다만, 대구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즉 이번에 그 중구청 노조가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왜 반대하느냐. 즉 이것은 홍준표 시장이 앞서 축제가 열리기 한 일주일 이상 전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현장에 가기 위해서 동성 노보텔 앞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교통 정체가 있었는데요. 전 사실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조금 취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에 12구 참사, 즉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대구시 행정 그리고 대구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구시가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거는 시민분들을 상대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오히려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홍 시장이 퀴어 축제를 허용할 마음이 없으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으로 막을 것이다. 설사 경찰이 집회를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도로 점유권, 도로 사용권은 대구시와 중구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것을 직접 막아서라도 못하게 말릴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독선 행정의 표본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 서울도 이렇습니까? 서울도 퀴어 축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서울시도 이렇게 이제 퀴어 축제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네, 워낙 홍준표 시장이 대구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반대가 거셌다 보니까 지금 바로 초점 이어지는 게 서울에서 곧 열리게 되는 퀴어 문화 축제인데요. 사실 뭐 지방에서는 대구가 제일 좀 크게 열리긴 하지만 제일 중심은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워낙 네.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지금 서울시 그리고 서울중구청, 서울경찰 모두 그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아주 대구와 반대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서울중구청에서는 서울광장에서 그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미 집회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하지 말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그 시위 내용이 나와 생각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허용해야 하는 개인의 선택권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안전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행사가 진행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그 행사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구분하고 보면 이번에 퀴어 축제를 통해서 홍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 뒤처져 있는지, 또 대구 시민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폐쇄적인 시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그 행사 자체가 동의되고 동의되지 않는 문제를 떠나서 대구가 좀 더 열려 있는, 개방돼 있는, 그리고 어떤 다양한 문화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도시의 활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후진적인 행정을 펼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년 들에 이런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보면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7월 그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꾸준히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단적인 행정이 스스로 고립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요즘 스픽스 대구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내용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더욱더 대구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도시, 그리고 살아있는 도시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차차장 계속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문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음.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